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확실히 인텔이 갈림길에 선 것 같습니다. 바로 AMD 때문인데요. 리자수 CEO의 기술 리더십 아래 AMD가 7나노 공정을 적용한 CPU 라이젠 시리즈가 시장에서 호평받으면서 인텔이 궁지로 몰리는 느낌입니다. 14나노 공정을 적용한 CPU마저 수율 문제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야 10나노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내놓은 인텔로서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민의 실체는 정말 이제는 CPU 설계만 하고 제작은 파운드리에 맡겨야 하나, 이런 고민을 진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내몰리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일전 방송에서 인텔이 CPU를 파운드리에 맡기는 그림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텔로서는 설계와 제작을 같이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핵심 부품을 삼성 등 파운드리에 맡김으로써 종합 반도체로서 위상에 금이 가고 이익에도 엄청난 누수가 생기는 일을 방치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였는데요. 하지만 그 AMD의 추격이 거세질수록 인텔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텔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파운드리의 구도도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CPU 시장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인텔의 올 3분기 국내 PC용 CPU 점유율은 92%였습니다. 이 분야율로 보면 데스크톱이 93%, 노트북은 91%였습니다. 여전히 압도적 선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 점유율이 빠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올 1분기만 해도 인텔의 CPU 점유율은 97%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분기에 95%, 그리고 3분기에는 92%까지 떨어진 것인데요. 이 반면 2위 업체 AMD는 3분기에 8%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인텔과의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두 자릿수 점유율 달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텔과는 정반대로 AMD 점유율은 1분기 3%에서 2분기 5%, 3분기 8%를 기록했습니다. 소폭이나마 조금씩 계속 점유율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CPU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데 AMD가 반사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마디로 인텔과 AMD의 CPU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인데요. 인텔은 기존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브랜드력도 아직은 AMD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죠. 이 호환성 등에서도 AMD 대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AMD는 7나노 공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경쟁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 차이를 보면 당분간 인텔의 강세는 계속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AMD가 소폭이나마 계속 점유율 차이를 좁히고 있고, 점유율이 두 자릿수가 되면 이전과는 양상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기술 트렌드는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죠.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인텔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AMD의 조바심이 난 인텔은 이제야 10나노 제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 7나노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죠. AMD가 올 여름에 7나노 공정을 적용한 CPU를 출시했음을 떠올리면 인텔의 기술 적용이 AMD보다 1년 6개월 정도 늦는 셈입니다. 이 고급 CPU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AMD 제품을 쓰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까지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AMD가 어떤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AMD의 7나노 공정을 적용한 CPU는 대만의 TSMC가 만들고 있습니다. AMD는 설계만 하고 제작은 TSMC에 맡긴 셈인데요. 인텔 입장에서는 고작 14나노 공정으로 생산을 하면서도 수율 문제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생산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인텔 입장에서는 파운드리에 CPU 물량을 맡긴다면 AMD 물량을 만들고 있는 TSMC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택지는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삼성도 AMD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그래픽 장치, GPU죠. GPU IP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CPU에서는 인텔과 경쟁하는 AMD지만 GPU에서는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또 GPU IP에서는 영국 업체 ARM과 경쟁하고 있는 게 바로 AMD입니다. 이 삼성은 현재 GPU IP의 경우 영국의 ARM의 것을 쓰고 있는데, AMD가 새로운 그래픽 코어를 발표하면서 모바일용도 적극 공략한다고 하니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AMD가 잘하면 이 분야에서 삼성으로서는 ARM과 AMD를 경쟁시키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되겠죠. 다시 CPU로 넘어오겠습니다. AMD가
TSMC의 CPU 물량을 맡기고 있는 만큼 인텔이 진짜 CPU 생산을 포기하는 날이 오면 삼성에게 물량이 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전에 한 분이 댓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삼성이 최근 스마트폰 AP칩에 들어가는 CPU 중앙 처리장치 코어 독자 개발을 적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었죠. 바로 몽구스라는 팀을 해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CPU 코어 독자 개발을 적기로 한 것은 GPU와 NPU 쪽에 주력하겠다는 뜻도 있지만 미래 인텔과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자수 CEO는 올 1월에 CES에서 마켓 리더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켓 리더라고 여겨지는 업체가 바로 인텔이죠. 바로 인텔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이 라이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기술 리더십을 주도해왔고 인텔이 금방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리자수 CEO가 표현한 것인데요. 인텔이 아직도 CPU 공급 부족 사태에 뾰족한 대응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때 리자수의 발언이 다시 내리에 맴돌게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텔과 AMD의 기술 경쟁 심화가 메모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정리 차원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PU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메모리 교체 수요가 생깁니다. 이 세대가 교체된다는 의미는 이전 공정과는 다른 진화된 공정을 거친 CPU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AMD가 치고 올라간다는 의미는 인텔이 14나노 공정의 CPU를 쓰고 있는데 AMD가 7나노 공정 CPU를 내놓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CPU의 성능이 좋아지면 CPU에 맞춰서 메모리의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DRAM DDR3까지 지원되는 CPU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DDR4, DDR5까지 지원되는 새 CPU가 나오게 되면 메모리를 좋은 곳으로 갈아야 합니다. 만약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CPU 신제품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DDR은 더블 데이트 레이트라는 약어입니다. 이배율이라는 뜻이죠. 더블 데이트 레이트. 그러니까 DDR이 1초에 데이터를 1개 처리한다면 DDR3는 데이터를 8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DDR 뒤에 붙는 숫자가 클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DRAM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인텔과 AMD의 CPU 기술 경쟁은 메모리 업계의 호재입니다. 기술 경쟁이 CPU 교체 그리고 메모리 업그레이드 수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텔이 CPU 공급 부족 사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면 삼성 파운드리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인텔의 목덜미를 잡기 시작한 AMD, 아직은 다윗에 불과한 AMD가 골리앗 인텔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